컴프!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테무에서 크리스마스용 포장용품이랑 쿠키트를 한번 사봤어요. 총 가격은 15,447원 들었고 11월 6일에 주문해서 11월 13일에 도착했어요. 일단 이런 귀여운 그림이 있는 포장지 주문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크기로 왔고 뒤에 이렇게 스티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머니, 주문할 때 사이즈를 보긴 봤는데 줄자를 사용해서 재진 않고 주문을 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 틴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왔어요. 원래 여기에 이런 크리스마스 모양의 버터쿠키를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틴케이스가 너무 작아서 안 맞더라고요. 원래는 휘낭시에 버터쿠키 마들렌만 만들 생각이었는데 틴케이스에 저 세 가지가 들어가질 않아서 브라우니를 추가해서 만들기로 했어요. 휘낭시에와 버터쿠키는 엘레인비르, 브라우니와 마들렌은 앵커버터 사용했어요. 마들렌 반죽을 가장 먼저 만들어 줄게요. 25도 실온 상태의 계란과 우유, 꿀, 설탕, 소금 넣고 섞어줍니다.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 채쳐 넣어줄게요. 이 마들렌 반죽은 냉장고에 2-3일 넣어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테스트할 때 이틀 이상 된 반죽을 구웠는데도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45도로 녹인 버터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바닐라 페이스트 조금 넣어줬어요. 바닐라 빈이 있으신 분들은 반 개만 넣어주시면 돼요.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줄게요. 그리고 짤주머니에 넣어 최소 1시간 이상 휴지시켜줄게요. 이제 휘낭시에 반죽 만들게요. 흰자랑 노른자 분리해주고 노른자는 나중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잘 보관해둘게요. 거품기로 가볍게 흰자 섞어줄게요. 참고로 흰자의 온도는 실온 상태여야 합니다. 저는 25도로 맞춰서 사용했어요. 트리몰린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없는 분들은 물려 사용하셔도 돼요. 물려서 사용할 경우 설탕량을 조금 늘려주세요.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에 기입해놨어요.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 채쳐 넣어주고 거품기로 섞어줍니다. 이제 버터 태워줄게요. 버터 태울 때 계속 주걱으로 섞어줘야 침전물이 과하게 덩어리지지 않아요. 귀찮더라도 주걱으로 계속 섞어주세요. 저는 중불로 시작했다가 버터가 약간 브라운 색깔로 변하면 약불로 불을 내려줍니다. 계속 냄비에 두면 잔열로 더 태워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옮겨줄게요. 65도까지 식힌 버터 넣고 거품기로 섞어줍니다. 저는 더보기에 있는 레시피의 2배로 반죽을 만들고 있어서 2번 나눠서 넣어줬어요. 침전물은 넣어도 되고 거르셔도 됩니다. 이건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저는 다 넣어줬어요. 완성된 반죽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반죽이 돼요. 휘낭시에 반죽도 짤주머니에 넣어 냉장고에서 최소 1시간 이상 휴지시켜줄게요. 이제 버터쿠키 반죽 만들게요. 버터쿠키는 그냥 소소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버터쿠키는 만드는 공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밀고 찍고 다시 밀고 냉장고에 휴지시키고 찍고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여름엔 절대 아니고 겨울에 소량 만드는 건 추천합니다. 대량은 진짜 아니에요. 버터쿠키 반죽에 쓰인 달걀은 휘낭시에 만들고 남은 노른자로만 넣어줬어요. 노른자만 넣어서 그런지 아니면 겨울이라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평소와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뻑뻑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루가 어느 정도 섞이면 손으로 반죽해야 뭉쳐져요. 완성된 반죽은 종이 호일이나 필링지에 깔고 일정한 두께로 밀어줄게요. 처음 버터쿠키 만들 때 최대한 얇게 밀어야 되는지 알고 진짜 얇게 밀었었는데 그러면 커트로 찍을 때 엄청 힘들어요. 밀 때 두께를 재면서 밀진 않거든요. 그냥 만졌을 때 약간 도톰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만 밀어줬어요. 한 0.3에서 0.3m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밀어준 반죽은 최소 1시간 이상 휴지시켜 딱딱하게 만들어줍니다. 꼭 타국 매트 안 쓰셔도 돼요. 전 있으니 그냥 쓰는 겁니다. 충분히 참기 먹은 반죽 꺼내와서 틀에 밀가루 살짝 묻혀주고 찍어줄게요. 찍을 때 중요한 게 저렇게 틀 안에 반죽이 들어와야 빼기 쉬워요. 참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반죽이 안 딸려오거든요. 그럴 땐 저렇게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틀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반죽이 사라질 때까지 다시 뭉치고 밀고 냉장고에 넣고 찍어주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모양 찍을 때 적당히 압을 줘야지 너무 과하게 주면 저처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찍으면 구웠을 때 모양이 흐리멍텅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몇 번 찍다 보면 느낌이 와요. 굽기 전까지 겉에 비닐 올려놓고 냉장 보관할게요. 이제 브라우니 반죽 만들게요. 브라우니는 만들자마자 바로 구워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고 첫 번째로 구워줍니다. 그 외에 반죽도 굽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만들었는데 오렌지 콩피를 넣은 초코 브라우니를 만들 거예요. 그때는 오렌지를 바닥에 깔아서 구웠는데 모양이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잘게 썰어서 중간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콩피 꼭 안 넣어도 됩니다. 필수 아니에요. 전체 계량량의 3분의 1은 휘낭시에 쓰고 남은 노른자로 대체했어요. 실온 상태의 계란에 설탕 넣어줄게요. 예전에 만든 브라우니 영상에 적어둔 레시피랑 설탕량이 다를 거예요. 그때 좀 달아서 줄였어요. 제 레시피는 크게 변하진 않지만 조금씩 바뀌긴 하거든요. 특히 설탕량이. 그래서 되도록 레시피를 참고하시려면 최신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른 보울에 버터와 다크커버쳐 놓고 전자레인지에 짧게 끓여가며 녹여줄게요.
영상이다 보니까 녹이는 장면을 짧게 보여드리는데 저는 커버처 녹일 때 거의 8번에서 10번씩 끊어서 녹이거든요. 귀찮더라도 커버처는 여러 번 끊어서 녹여야 실패가 없습니다. 녹인 버터와 커버처는 40도로 맞춰서 계란과 설탕이 있는 반죽에 넣어준 거품기로 잘 섞어줄게요. 박력분과 코코아가루 채쳐 넣어줍니다. 그 다음 주걱으로 섞어줄게요. 거품기로 섞어주셔도 되는데 기포가 좀 많이 생기는 느낌이라 가루 섞을 때는 되도록 주걱 사용하고 있어요. 완성된 반죽은 틀에 반 정도 부어주고 콩피 얼려줄게요. 끝부분은 잘라낼 거기 때문에 끝부분까지 꽉 채워서 넣진 않았어요. 브라우니는 굽는 시간에 따라 식감이 완전 달라져요. 저번엔 짧게 구워서 거의 생 초콜릿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울 때 좀 오래 구워줬어요. 꼬치 테스트 할 때 끝에 살짝 묻어나는 정도까지만 구워줬습니다. 오래 굽다 보면 위에 크랙이 생기는데 식으면서 가라앉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브라우니는 틀 그대로 실온에서 식혀줄게요. 그 다음엔 버터쿠키 구워줄게요. 버터쿠키 구워지는 동안 마들렌 반죽 팬닝 해줄게요. 테스트할 때 버터칠 안 해도 잘 떨어지길래 이번에도 안 했어요. 마들렌 팬닝할 때 지그재그가 아니라 일자로 쭉 짜야 구멍이 덜 생겨요. 평소에 80% 정도 팬닝하는 편인데 이번엔 70%까지만 팬닝했어요. 팬닝하는 사이 버터쿠키가 다 구워져서 빼줄게요. 틀에서 바로 분리해 식힌망으로 옮겨줍니다. 모양이 선명하게 안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예열이 충분히 됐으면 마들렌 반죽 넣어줄게요. 원래 중간에 판을 안 돌렸는데 확실히 한번 돌려주니까 배꼽이 덜 터져서 중간에 판 돌려줬어요. 휘낭시에 반죽도 너무 통통하면 포장이 안 될까봐 평소보다 적게 팬닝했어요. 마들렌도 베이스등 돌려서 한 2분 정도 식힌 후에 바로 식힌망으로 옮겨줍니다. 계속 판에 두면 닿는 면이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버터칠을 안 해서 마들렌 몇 개는 가장자리가 벗겨졌어요. 다 구워진 휘낭시에 바로 틀에서 빼줄게요. 마들렌은 글레이즈를 해줄 거라 슈가 파우더에 물 섞어서 준비할게요. 레몬즙이나 제스트 있으면 넣어주셔도 돼요. 물은 농도를 봐가면서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아요. 글레이즈 농도랑 오븐 온도에 따라 마르는 형태가 좀 달라져요. 처음 만들었던 글레이즈 농도는 되직한 편이었고 양이 부족해서 글레이즈를 좀 더 만들었는데 그건 묽은 농도였어요. 동일하게 170도 1분 20초 정도 말렸을 때 농도가 되직했던 글레이즈는 매끄럽게 잘 말랐어요. 묽은 농도로 만든 건 이렇게 표면이 일어납니다. 온도를 좀 더 낮췄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해요. 어쨌거나 농도는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다. 이제 레민턴 휘낭시에를 만들기 위해서 코코넛 가루 준비하고 다크 코팅 초콜릿, 다크 커버처 2:1 비율로 준비해서 녹여줄게요. 여러 번 끊어서 녹여줬고요. 코팅 초콜릿만 쓰셔도 되고 커버처만 쓰셔도 돼요. 겉에 코코넛 가루를 충분히 묻히기 때문에 커버처는 따로 템퍼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코 코팅하고 영상처럼 충분히 걷어내줘야 코코넛 가루가 잘 입혀져요. 처음 만들었던 브라우니 밀폐 용기에 옮겨주고 냉장고에 넉넉하게 하루 동안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줄게요. 틴 케이스 용기 크기에 맞춰서 썰어줘야 되기 때문에 길이 체크해줄게요. 케이스 크기랑 딱 맞춰서 자르려다 살짝 크게 잘라서 안 들어가면 또다시 잘라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크기보다 0.8에서 1cm 정도 작게 자르는 게 좋아요. 끝부분은 딱딱하기 때문에 살짝 잘라줄게요. 딱 원하는 단면으로 나왔어요. 너무 생초콜릿도 아니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정도? 중간중간 이렇게 오렌지 콩피가 들어가 있어요. 틴 케이스에 담을 브라우니 다 자르고 남은 브라우니는 작은 크기로 잘라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픽이 있어서 틴 케이스에 넣을 브라우니에만 하나씩 꽂아줬습니다. 이제 포장만 남았어요. 유산지를 써야 깔끔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지 먼저 재단해줄게요. 재단한 유산지 위에 브라우니 하나씩 올려줍니다. 이제 어피피 봉투에 휘낭시에 2개에 담아서 영상 초반에 봤던 주머니에 담아줄 거예요.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조금만 휘낭시에가 크면 2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넣었다 뺐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피피 봉투 사이즈를 늘리면 그 주머니에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완전 딱 맞게 들어가요. 꾸역꾸역 어떻게 다 넣긴 했어요. 세로는 딱 맞는데 가로가 많이 타이트했어요. 작은 OPP 봉투에는 휘낭시에 하나씩 넣어줬어요. OPP 봉투 크기도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휘낭시에 2개 넣었던 OPP 봉투에 마들렌도 넣어주고 버터쿠키는 2개씩 넣어줬어요. 주머니에 휘낭시에 2개씩 포장했던 거 넣어줄게요. 작은 브라우니도 이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포장하면서 알았는데 주머니 그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깍 조용해주면 귀여운 주머니가 완성됩니다.
이 봉투에는 마들렌, 휘낭시에 버터쿠키 3가지 넣어주기도 하고 마들렌, 휘낭시에 2개만 넣어주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넣어줬어요. 2-3개 정도 넣어주면 딱 맞아요. 그리고 같이 동봉되어 있던 스티커 붙여줄게요. 저는 다양한 포장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끈까지 쓰는데 이렇게 끈까지 쓰실 필요는 없긴 해요. 예쁘긴 한데 손이 은근 많이 갑니다. 이렇게 포장까지 끝났고요. 레시피랑 포장용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에 기입해둘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영상 참고하셔서 즐거운 베이킹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